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를 중점으로 한 질문들로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인 ADHD와 소아 ADHD의 증상 차이, 성인 ADHD의 효과적인 개입법, 병원 치료와 심리치료의 병행. 성인 ADHD로 착각하기 쉬운 다른 병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ADHD와 소아 ADHD의 증상 차이는 무엇일까요? ADHD는 아동기와 성인기에 걸쳐 증상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삶에 미치는 영향도 변화합니다. 소아 ADHD에서는 눈에 띄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두드러지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말이 많아 교실에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또한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부주의한 행동이 잦습니다. 이런 특징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ADHD는 과잉 행동이 줄어들고 대신 내적인 불안감, 즉 마음이 늘 분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이 끊임없이 산만하게 움직이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실행 기능이 약해져 업무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충동성은 아이들처럼 단순히 끼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충동적인 소비 습관, 잦은 직업 변경, 인간관계에서의 성급한 판단이나 언행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처 방식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 ADHD의 경우 부모와 교사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행동 수정 훈련, 일관된 규칙 설정, 학습 환경의 구조화가 효과적이며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됩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기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일관되게 환경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성인 ADHD는 자기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성인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계획하기,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시간 관리 기법 배우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인은 정서적 문제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아 인지행동 치료나 코칭, 심리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성인은 약물만으로는 생활관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 개선과 심리적 대처 전략이 특히 강조됩니다. 정리하면 소아 ADHD는 눈에 보이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중심이어서 외부에서의 지도와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고, 성인 ADHD는 내적인 산만함과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전략과 심리적 개입이 더 중요해집니다. 즉, 아동기에는 환경적 조율이, 성인기에는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이 치료와 대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의 효과적인 개입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성인 ADHD의 효과적인 개입은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 생활습관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주의력 향상과 충동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추신경자극제, 예를 들어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제제는 가장 흔히 사용되며, 비자극제 약물인 아토목세틴이나 일부 항우울제는 불안이나 틱 증상이 동반된 경우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약물은 증상 조절에 기초 역할만 할 뿐, 생활관리 능력이나 조직화 능력, 시간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개입과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주로 인지행동 치료가 사용됩니다. 성인 ADHD에서 CBT는 집중력 문제, 시간 관리, 우선순위 설정, 계획 세우기 같은 실행 기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돕거나, 충동적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전략을 배우게 합니다. 이와 함께 정서적 어려움, 예를 들어 좌절감, 자기비하, 불안, 우울 등도 다루어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생활습관 전략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디지털 도구 활용, 작업 환경 구조화, 알람과 알림을 통한 시간 관리, 불필요한 방해 요인 제거 등은 성인 ADHD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지원그룹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성인 ADHD 개입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인지행동 치료로 실행 기능과 정서 문제를 개선하며 생활 습관 전략과 환경 구조화를 통해 일상에서 실제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병원 치료와 심리 치료의 병행 기관이 달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ADHD 치료는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기관에서의 심리 치료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약물 처방과 증상 관리에 집중하고 심리치료 기관에서는 인지행동 치료, 코칭, 사회기술 훈련 등 생활과 정서적 적응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 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치료가 단절되거나 목표가 따로 놀게 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병원과 상담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주고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두 기관에서 받은 진단 결과나 상담 내용을 기록해두고 서로 전달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시 현재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주제를 알려주거나 반대로 심리치료 세션에서 약물 복용 후의 변화나 부작용을 기록해 병원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다면 두 기관 모두에서 정보 공유 동의서를 작성해 놓고 주요 진행 상황을 서로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대학병원이나 전문 클리닉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 모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근처에 이런 기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지역 여건상 병원과 상담센터를 따로 다녀야 한다면 치료 목표를 본인이 직접 정리하고 두 치료자에게 각각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ADHD 치료가 약물과 심리적 개입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정보 전달자이자 조율자 역할을 맡아야 원활하게 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 ADHD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 다른 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인 ADHD는 집중력 저하, 산만함, 충동성 같은 특징 때문에 다른 정신건강 질환과 쉽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는데 불안이 지속되면 머릿속이 산만해지고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와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이 모습이 ADHD와 비슷해 보이지만 불안장애는 특정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증 역시 집중력 저하, 일의 미루기, 무기력함 때문에 ADHD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기분 저하, 흥미 상실, 수면 식욕 변화 같은 정서적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극성 장애도 ADHD와 혼동되기 쉬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조증 상태일 때는 말이 많아지고 충동적이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ADHD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의 뚜렷한 기분 파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성격장애는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ADHD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정체감과 관계 패턴의 불안정성이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 ADHD는 여러 질환과 증상이 겹칠 수 있어 단순히 산만하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DHD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즉 아동기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증상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우울감, 불안, 기분 변동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유무도 함께 고려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ADHD와 비슷한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경과와 맥락, 생활 전반에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인과 소아 ADHD의 차이, 성인 ADHD와 혼동하기 쉬운 질환,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ADHD는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경 발달 특성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